먼저 DMZ 금강농원 우리 김정수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문하실 때 무엇을 알려드려야지 가장 좋은 기억에 확실하게 남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두릅 재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준비를 이론적인 거 공부를 했지만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결론을 내렸어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 팩트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꼭 기억해 하셔야 될 두릅 재배를 잘 할 수 있느냐, 퇴농하느냐, 갈림피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여기 오시면서 배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릅 재배는 배수 관리, 물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물 확실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거, 물 고이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배수 관리가 기반 조성, 처음에 지반 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농사의 성공 90%에 해당돼요. 나머지 10%는 뭐 노력, 풀매주고 뭐 노력하는 이런 뭐 해주는 부수적인 거는 1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90%를 배수 관리에 집중, 그 부분만 딱 잡아주면은 무조건 잘 할 수 있습니다. 양분이 덜 들어가도 더 들어가도 잘 자라고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 풀도 안 나오게 하고 양분도 넣어주고 최선을 다 했는데 배수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폐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배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배지를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두릅 재배지는 저는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붓과 이 골, 이 간격들은요, 이 기준선은 제가 묘목을 생산하는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순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 보이는 것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순 생산을 하시는 농가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던 방식대로 로타리 치고 또 이렇게 둑 만들려고 구기 치고 좀 깊게 하고 싶어서 구글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순 생산 재배지는 경운 작업 딱 이제 제일 처음에 심을 때 이제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로타리 이 둑 만드는 것만큼은 90%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장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둑을 최대한 둑이 좁을 필요는 없어요. 물 빠짐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둑을 최대한 높게 고름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이 둑 위에 두 줄, 세 줄을 심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거를 철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둑을 몇 메다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배지 형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둑은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서태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냐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잘 재배지를 조성했어도 1년, 2년이면 절반이 메워진다는 거를 감안하고 재배지 조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있다가 절반 메워진다고 했다.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최대한 이 둑에 대한 배수 부분만 그것만 중요상을 딱 잡으시면, 중심 잡으시면 이 두릅 가지고 병이 와서 뭐 망쳤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근본적인 원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두릅 재배지에 무슨 병이 들어와서 죽었다, 뭐 실패했다, 이거는 배수 관련 문제예요. 아니면은 멀칭을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습이 많이 고여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고온이 되잖아요. 그럼 그 멀칭 속에서 아직 이렇게 무성해지기 전에 안에서 끓은 거예요. 뿌리를 삶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멀칭도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배수는 절대로 돌아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빠뜨려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해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수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한번 그냥 다시 가볍게 보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저기 남양주 장목반 그룹 장목반 회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연적인 거는 그냥 흘려드리시면 돼요. 배수만. 그럼 두개 넓이 궁금하죠? 아니에요. 두개 넓이는 최대한 장비했을 때 2m 50을 하든 2m를 하든 넓게 해서 두 줄, 세 줄을 심을 때 실제 간격 넓이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두굴 만들었는데 이 위에다 심으면 거기 밟고 올라갈 때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식재하고 나서 두세 번 비 내리면요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릅 딸 때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풀을 매는 우리 이 재배자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간격을 최대치를 잡아주는 게 이제 풀 양쪽에서 고랑에서 풀 매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거든요. 그게 1m 5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쪽 고랑에서 풀 매고 저쪽 고랑에서 풀 매고 근데 1m 50 가지고 제가 올해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지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다. 최대한 넓게 그리고 끝이 모서리지지 않게 이러면은 장비로 하면 완만하게 되잖아요. 물 잘 빠져나가게끔 무조건 물 빠져나가는 거는 최대치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90%의 역량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사실 두루 그냥 뿌리가 가쪽으로 양분 하나도 관리 안 하는데 두루뿌리 뻗어도 한 1, 2년 있으면 다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 관련이 9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우셔야 될 거 여기 방문하신 목적의 90%는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거는 기본이에요. 90%요. 나머지가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은 한 번은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성 우리가 이 종분을 심을 때 양분을 얼마나 줘야 될지도 궁금해. 그렇죠? 묘목과 종분을 심을 때 몇 평당 몇 포 얼마를 줘야 돼?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키우긴 키워야 되니까 양분을 주긴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뿌리와 묘목들을 심을 때는 그냥 우리 요리에 양념 넣는다 생각하고 최소량만 주셔야 돼요. 얼마의 기준선이 여유 있게 주는 게 독이에요. 안 주는 게 최선이지만은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잘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양분을 많이 넣으면은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 된다. 곰팡이균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썩어요. 묘목도 그렇고 얘네들이 아직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분을 넣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배지 준비하실 때 양분에 대한 거는 딱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저는 말씀드려요. 뭐 다른 뭘 몇 프로 넣고 뭘 몇 프로 넣고 이거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축분 성분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까이서 구하실 수 있는 종류 중에서 우분, 전분은 조금 강해요. 첫 해부터 쓰는 거는 우분, 개분, 유박, 개분이 들어가 있죠. 축분 태비 이런 식으로 동물성 그 축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하시되 양을 부족하다 싶을 만큼 최소량으로 해서 최소한 그것도 조금 더 해도 3개월 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양분빨이 없지 않느냐? 아니요. 그 땅 속에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필요하니까 양분은. 그리고 못했어.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어. 그럼 실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기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달 전에 못했어. 그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 식재 전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이 없죠? 그냥 최소량만 하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만 안 하면 작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최소량만 하다가 기비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재 전에 그럼 기비를 해놨으면 이제 식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식재할 때 우리가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를 뿌리고 나서 로타리를 쳐요. 병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토양살충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토양살충제를 안 하면 거셈이 나방이라든가 충돌이 이 종군이나 묘목에 싹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끊고 흡집을 해요. 즙을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종군의 촉을 틔우려고 촉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 촉을 끊고 거기에서 올리는 것을 또 흡집을 해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안 하면 이 촉이 이 한 군데 얘가 꽂혀 있다. 하나가 이 여기 뿌리를 한번 붙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오는 촉을 올라오는 족속이 다 끊어먹습니다. 그러면 걔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토양살충제의 역할은 발군류를 하고 토양살충제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토양살충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토양살충제도 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정 사용량으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적정 사용량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관행농 하셨던 분들 있죠. 들깨 농사, 고추 농사, 뭐 이렇게 벌레나 균이 많은 농업을 하셨던 분들, 과수작물, 과수원을 조금 폐농을 하고 이거를 하려고 해. 이런 데는 뭐 적정량이 한 2배 이상. 많이 뿌린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뿌린다고 해서 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정쩡하게 뿌려서 다시 살포를 할 바에는 제가 이게 적정량을 사용해 가지고 3번, 4번까지 해서 3번, 4번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피해를 본 케이스예요. 왜냐면 왜 3번, 4번 했는데 피해를 보느냐. 이미 얘네들이 커버리면 성충이 되면은 약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들깨농사나 간행농에서 이런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업종을 했던 업을 했던 그런 관행농지에서는 그 곤장량의 2배 정도는 해야지 되겠더라. 제 경험상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양살균제 이거 2가지를 하잖아요. 토양살균제는 어떤 거에 문제가 있냐면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추농사, 고추농사 이런 거 보면은 이 고추농사도 역병이 있고 배추농사도 역병이 있잖아요. 뿌리사독병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작물이라서 있어요. 그러면 그 균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심으면 얘한테 그게 균이 곰팡이든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이 얼마 오겠죠. 그래서 토양살균제가 그런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들 그 뿌리를 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의 균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살충제와 살균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가지를 혼합하되 이미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다른 작물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은 적정량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천여지나 휴경지로 이렇게 있던 재배지는 1.5배 정도 조금 덜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이제 병운 작업을 하고 나서 식재를 하겠죠. 이제 조금 전에 배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해서 나는 2주를 할 거야. 나는 내 밭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어 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의 물 차단 물기를 확실히 끊을 거 끊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일일이 삽질해 갖고 다 이렇게 뺐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는 걸 감수하고도 물이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둑을 만든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엄청 빼곡하게 심어졌잖아요. 저희는 이 묘목 생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은 이 담그거나 출하시킬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게 키울까가 목적인 사람이라서 동군을 두꺼운 건 4, 5cm, 좀 가느다란 건 5, 6cm 이렇게 짧게 자릅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요. 그래서 묘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kg에 몇백 개씩 잘라요. 200개, 300개 잘라요. 1kg로. 그런데 그러면은 200개, 300개를 자르면 그게 엄청 이익일 것 같지만은 저희는 작은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200개, 300개 만들어서 200개, 300개의 묘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절반이 발화 실패를 하더라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두릅 종군이든 엄나무 종군이든 작아질수록 발화 실패율이 많다. 그래서 순생산 목적으로 나무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1kg에 80개가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봄에 심으실 거니까 제가 11월 달 중에 저희가 골치를 하면 또 우리 남양주 장목반 회원님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종군 이렇게 있습니다. 종군 위에 부분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시고 하는 영상을 짧게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저기를 보시라고. 왜냐하면 설명을 들은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두릅뿌리, 이형 두릅뿌리, 이형 두릅 1호 뿌리, 그리고 엄나무 뿌리를 순생산 목적으로 키웠을 때, 식재할 때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그 종군 받기 전에 그 영상을 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 1kg에 80개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는 200개, 300개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왜 80개라고 만드냐 그렇게 하는 거는 나무 하나를 심었을 때 성공 확률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80개로 해보면은 가지가 기본 2개는 기본으로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눈이 많아서. 그리고 뿌리가 여유있게 둬주면 우리는 나무를 작게 키우는 거를 선호한 목적인 거고, 손재배 농가, 생산 농가에서는 나무를 크게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뿌리가 이 뿌리를 심으면 뿌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뿌리를 딱 심으면 그 해에 촉을 올리고 싹을 키워서 이파리가 생겨서 이파리가 2장, 3장 생겨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할 때까지 그 몇 개월 동안 필요한 양분을 그 뿌리에서 뽑아서 써요. 얘네들이 뿌리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으로 이걸 다 키워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파리가 2~3장 나오면서 광합성 작용을 할 때부터야, 그때부터 이제 뿌리가 세근이 실뿌리가 나오면서 이제 땅속에 있는 거를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수분 흡수만 사용을 하고 양분을 뿌리에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뿌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나무가 그걸 이용해서 잘 크겠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여유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여러 개가 있어서 먼저 지네들이 한 개나 2개 또는 1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2개, 3개를 올린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더 많이 올리냐,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똑똑해서 2개로 지네들이 제일 잘 클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2개를 키우고요. 3개까지도 될 것 같다. 지네들 역량이 그럼 3개 올리고 하고, 하나밖에 못 올겠다 싶으면 하나 올리고 나머지 문들은 전부 다 뿌리로 발달합니다. 얘네들 자동으로 그렇게 다 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식물은 본능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0개를 권장하는 거는 단 한 주도 실패율 없이 잘 이렇게 하나씩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지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농사라는 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남은 뿌리로 이렇게 커피잔 같은 거,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잔 같은 거, 아니면은 포트 같은 거 좀 있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몇 개 따로, 하우스 필요 없고요. 그냥 노지에다가 봄에 심으실 때 그것부터 먼저 심어놔요. 한 50개든 100개든. 그래서 조금 빈 데가 있다, 아니면 이쪽에다 하나 더 심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한 6월, 5월 달 말이면 보이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은 적당히 가서 장마철 전에 심으면은 1년 안 기다렸다가 바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생산 재배지를 하시는 분들은 뿌리 여유분이 그때는 조그맣게 잘라도 돼요. 5~6cm 정도로. 그래서 눈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눈 이렇게 촉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포트 한 50개 따로 보식묘로 준비하는 거는 눈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올려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다 잘 자랐다 싶으면 어디 북방이나 어디 필요한데 쓰거나 누구 선물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런 빈틈에 대한 준비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군 심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종군 심기 전에 종군을 잘랐으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약은 리도밀 MG가 이 메탈락실제라고 해서 요게 균 소독, 뿌리를 살균하는 능력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메탈락실 리도밀 MG라는 그 수화제에 제일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리도밀 MG를 보통 살균할 때 100백에서 200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100백을 하면은 뭐 한 30분, 200백을 하면 40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살균 처리 꼭 해서 식재를 하시면 되는데, 요때도 밝은제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밝은제는 제 경험으로는 두릅나무에는 밝은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눈 만드는데 선수고 올리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굳이 밝은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 뭐 하고 싶으시면 같이 살균제하고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릅 이 동군을 할 때는 얘네들이 워낙 눈 발달이 잘 되고 싹 잘 튀우는 애들이라서 굳이 밝은제는 엄나무 종군에는 사용을 하는데 요 두릅 종류에는 가능한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할 땐 그것도 돈이더라고요. 효과가 확실하게 눈에 띄었다 하면 사용했을 텐데 저는 그다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정도 수준이지,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군을 다 잘랐으니까 심어야 되잖아요. 심을 때 식재거리, 우리가 둑을 잘 만들어서 배수 관리를 해소를 했다면은 통기성이라는 거는 이 땅 속에서 이 얘네들이 호흡을 하거든요, 뿌리가. 그리고 통풍성, 위에서 바람도 잘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재는 평당 본수, 내가 60cm를 할 건가 70cm를 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선을 잡으실 때 내가 나중에 전지를 1년 키운 다음에 순을 딱 수확을 한 다음에, 맨날 공부하신 분들은 바닥전지 해야지, 아니면 나는 그냥 전지가위로 하나씩 잘라서 조금 남기고 해야지에 따라서 식재 간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전지에서 수는 따고 난 바닥전지 바짝 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올리게 할 거야. 그러면은 식재 거리를 넓게 해야 돼요. 바닥전지를 하면 순을 따고 바닥으로 바짝 가지 하나도 없이 바닥전지를 하면 가지가 많이 올라오면 열몇 개씩 올라와 버립니다. 한꺼번에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눈을 다 틔워요. 그래서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풍성해지겠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두릅나무 하나가 바닥전지를 하는 방법으로 키웠더니 3년 만에 한 1m 한 2, 30폭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바닥전지를 하면 그게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지가 많아지면은 바람이 잘 안 통해서 통풍성에 문제가 오고요. 좋은 순을 딸 개수만 많아지지 좋은 순이 줄어들겠죠. 양분이 골고루 많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바닥전지는 보통 이제 첫 해 심어놓고 한 번으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전지로 들어가는 게 낫고, 난 처음부터 좋은 순, 큰 순 위주로 하고 정리를 잘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싶으면은 이제 식재 간격이 좀 더 좁아지고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평균 기준선은 저는 권장하기를 60에서 70cm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수세가 아주 강한 품종, 신구나 이런 품종들은 속성 재배를 한다는 그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더 두껍게 키워야 되고 키를 크게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식재 거리를 1m를 잡아드려요. 근데 이거는 순생산이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70cm가 적당하다. 그러면 둑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70cm를 중심을 해서 중심에다 77cm를 심고 여기에다가 이 간격을 70cm를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좌우 반경으로 70cm를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고랑이, 이 둑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고랑이 있는데 이 끝에까지 70cm 맞춰갖고 다 심냐? 그건 아니에요. 이 고랑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는 처음 관리 차원에서 1m를 남기는 게 최선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첫 해에는 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첫 해 1m 고랑에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m를 남겨도요. 첫 해는 풀 관리 차원 때문에, 첫 해는 풀 관리를 꼭 해야 되니까 그 차원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듬해 여기까지 다 올라옵니다. 묘목이 두 번째 해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그 안 심었던 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금방 번지거든요. 1년 만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 번지니까 첫 해 풀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첫 해는 일단 키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풀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두 번째 해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나오면 풀 관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첫 해에는 풀 관리가 그렇게 식재하고 나서 7월 말일 정도면 풀 관리가 제 기준으로 보면 7월 말이면 대부분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큰 거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7월 말이 되고 8월 초 같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만 지금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 사람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풀 관리는, 두릅 재배지는 풀 관리가 4, 5, 6, 7, 4개월이면 끝난다. 첫 해는. 그럼 두 번째 해는 술을 수확하고 칠가순 첫 해 자랐을 때 1년생은 칠가순 발달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두 번째부터 칠가순 수확률이 좋아지는 거지. 뿌리가 활착을 잘하고 거기에 적응 잘하고 나무도 좀 더 두꺼워지고 이랬으면서 칠가순을 따는 거지, 첫 해부터 유튜브나 어디서 뭐 보는 정보처럼 따는 거를 연상하시면 안 돼요. 나무가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에 지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 거고, 나무 목줄부가 두꺼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해에는 두 번째 해를 위해서, 두 번째 수확을 위해서 나무부터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을 중점을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칠가순 욕심 부리지 말고 첫 번째는 일단 정화순 딴 다음에 전지를 딱 하고 나서 원하는 바닥전지든 10cm를 남기고 눈 두세 개 해갖고 분지를 시킬 거야 하는 분, 나는 순을 크게 키울 거야 하면 전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순을 크게 크게 수확하고 싶은 분은 전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나는 여러 개 할 거야 하시는 분은 바닥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지를 하면 가지가 제한적으로 올라오고 아무데나 가서 번식을 하는 그 확률이 줄어듭니다. 근데 바닥전지를 하면 가지가 많이 올라와요. 대신 순이 달라지겠죠. 개수가 많아진 만큼. 요거는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 바닥전지를 하고 그리고 10cm 전지를 했어. 전지를 딱 했는데 봄에는 이 안에서 진액이 막 올라와요. 수액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전지한 후에 그 수액 부분이 말 시간을 줘야 돼요.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다 말랐어. 그게 올라와가지고 잘린 단면을 코팅처럼 싹 싸주거든요. 다 그게 마른 다음에 풀씨 발화 억제제, 풀씨 발화 억제제 아시죠? 라토나 스톰프나 이런 거 아시죠? 요거 하고, 그리고 바스타 이파리만 죽이는 약 2개를 전면 살포를 하는 거예요. 재배지 전면 살포 딱 하면은 그러면은 전지한 거에 눈 이거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하나? 싹이 터버린 건 없어지는데 바로 정화순 저기 따고서 그렇게 하면은 아랫부분 이 새로 속을 돋을 거는 그냥 겉눈으로 그냥 있어요. 이 눈은 바스타 맞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하셔도 돼요. 아랫부분에 있는 속은 위에 거 하고 덧순 올라오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는 애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애들은 바스타 마구마구 뿌려도 얘네가 다시 가지를 키우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면서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지장 없다. 그래서 한번 싹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뿌리가로 올라오는 애들은 또 올라오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왜냐면 세 번째에 풀 매는 시기에는 이미 구성해지기 시작해요. 6월달부터는 6월달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재배지 이 고울 간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풀을 매줄 경우도 있고, 재배지마다 또 풀이 많은 게 있고 악질 풀들이 있는 재배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대체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애초에 재배지에 그렇게 풀이 뭐 옥새나 뭐 나팔꽃이나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악질적이지 않는 한은 대부분 두 번째부터는 풀 관리가 수월한 게 이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7월달부터는 6월달 중순부터는 재배지 못 들어가요. 얘네들이 이파리들이 최소한 80cm, 1m 이렇게 다 벌리고 있는데 그거 끼고서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저희가 여기는 7월 말에 풀 관리 끝났거든요. 여기 재배지는. 근데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굳이 들어가면서 이거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풀이 좀 많은 재배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살살 고랑만 한 번 더 풀려가고 짭바라고 떼자고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 풀 관리, 두 번째 풀 관리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식재를 했을 때 이야기를 제가 안 해드렸죠. 식재하고 나서 묘목을 식재하든 전분을 식재하든 식재하고 나서 발화 억제제를 흙을 뒤집는 날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심는 날, 흙을 뒤집는 날까지 마무리까지 다 기준으로 해서 3일 이내에 발화 억제제를 요즘에 그 농협 가면은 이거 수동이든 자동이든 뿌리는 거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전면 살도 싹 해주면은 싹이 올라와서 자랄 동안에 풀이 조금 억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 방법은 그렇게 했고 병충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수 관리를 잘 하면은 뿌리 상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고온 다습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배수 관리 잘제히 잘 해주면은 나무가 몰살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역병에 대해서 두릅에서 심각한 뿌리 썩는 병이 습해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역병이잖아요. 그건 원천적으로 우리 이 장목관 회원님들은 배수 관리를 잘 할 거기 때문에 병 오지 않게 애초에 재배지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생기면은 사장님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기 하겠는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병이 들면은 원초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에 병이 생겼다, 과습해가지고 그러면은 폐농이에요. 역병이 생겼다, 물이 차가지고 얘네들이 한 3일 이상 차면 병이 오거든요. 그럼 3일 이상 차가지고 군데군데 하필이면 저쪽에서 이게 탁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은 수인성이라서 그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아래 것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균이 밑으로 물 따라서 수인성은 물 따라서 그 균이 내려가지고 다 같이 침범을 해요. 그래서 뿌리에 병이 든 것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예방은 할 수가 있어요. 장마철에 미리 장마철 시작 전에 미리 시바르가 300평이죠. 300평당 이 살균제를 보통 한 20kg든 30kg든 기준선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수작하니까 지금 시바르당 300평당 보통 한 20kg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장마철 전 후에 위에다가 살포해주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미리 두구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면은 만약에 이상 기후로 해서 고온 다습한 현상으로 인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방이 되겠죠. 그럼 예방 방법은 있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하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조심해야 된다고 배수 이걸로 그러면 지상부에도 해충이 있잖아요. 더댕이병도 있고 뭐 천사벌레도 두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부는요 조금 현상이 발견돼서 약 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상부에 관한 거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이 지상부 방제는 5월 말부터 이제 10월까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선 방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묘목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병의 증상을 일절 안 갖게 미리 선 방제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재배자님들이 미리 선 방제가 안 되면은 이제 한 번씩 둘러보시잖아요. 그럴 때 뭐가 천사벌레가 많이 붙어 있네. 그러면 그거 방제하면 되고 뭐 더댕이병식으로 좀 오글오글해지는 증상이 있네. 그때 방제하면 완전히 이게 뭔가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다 퍼질 때까지 기다리면야 생육에 지장이 있겠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을 살포를 하면 지상부는 다 치료가 됩니다. 조기에 약을 칠하면 10일 간격으로 한 두 번 정도 하면 안 잡히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지상부에 대한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오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관계 주의해가지고 뿌리 부분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엄나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2형 1호 드롭도 하시는 분 계시고 참드롭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과장님하고 아주 깊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여러 다수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녹색빛이 나는 이렇게 큰 순참드롭 품종으로 하고 한 가지 품종보다는 두 가지 품종을 저는 각 농가에 보내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확 시기가 달라야 되니까. 수확 시기가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해가지고 온 동네가 다 같이 따고 딱 손 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보내도 요거는 안 먹겠어, 괜찮다고 하겠어 하는 저기로 해서 그 종류를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형드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폭을 그렇게 잡으면 좋지만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는 폭 넓이 조절을 해서 두 줄 심기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형드롭은 똑같이 60에서 70cm 간격입니다. 한 평당 6개에서 7개거든요. 6.5개 기준이에요. 이제 일부에서는 뭐 평당 9개를 심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면은 9개 싶으면은 순이 아무래도 통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이 통통하게 나올 것 같아도 우로 쭉 뻗기는 하는데 덜 통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해만 딸 게 아니잖아요. 이듬해 얘네들이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하게요. 사실 첫 해 수확률 때문에 70cm인 거지, 이듬해 얘네들이 막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으면 다 엎어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덜 심는 것이 차라리 낫지 많이 심는 건 좋지 않다. 두릅 재배지에서는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절대 많이 첫 해 내가 수확을 덜 하더라도 길게 가려면은 평당 본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각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5개를 심을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2년 농사 지금 다 지었습니다. 말집에 제가 없긴 하지만 지금 2년 농사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면은 1년째 이제 1년 식재 하고 나서 두릅 이야기 먼저 할게요. 두릅하고 엄나무는 1년 식재하고 나서 그게 낙엽이 지잖아요. 낙엽이 지면은 11월 낙엽이 지면은 낙엽 지고 나서 그때는 양분을 좀 줘야죠. 처음에 식재할 때 양분을 최소로 하라고 한 거는 이 식재된 애한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해서 얘가 뿌리의 양분도 그 다음에 자랄 것도 저장해 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상태 했을 때는 많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나무의 기준에서 우리 농사꾼들은 대충 알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인지. 낙엽 떨어지고 나서 가능하면 12월달 이렇게 2월달까지 기다렸다 주는 것보다는 미리 초겨울에 주는 게 겨울 동안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면서 그게 위에다가 뿌려놓은 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봄에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물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초겨울에 미리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낙엽 지고 나서 해주고, 나무가 수령이 갈수록 양을 늘려가면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나무가 컸어. 나무가 컸으면 양분을 주는 방법은 이 한 뼘 정도, 이 원지름으로 해서 한 뼘 정도 띄고 이 부분에다 줘야 됩니다. 뿌리가 가서 먹게. 여기 안쪽에다 주면은 여기서 안 가고 싶겠죠. 여기서 먹느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원지름으로 한 뼘 떼고 주변으로 주는 거를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이만큼 뿌리 갔겠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데, 이건 지금 설명한 건 엄나무예요. 두릅은 지금 한 뼘 빼고 이렇게 양분 달라는 거는 엄나무 이야기고요. 두릅은요, 제 그 80개 정도 기준선으로 해서 키우면 뿌리가 기본 1m로 뻗어 있어요. 그러면 두릅은 어떻게 줘야겠어요? 뿌려줘야죠.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 흙 뿌려줘야 돼. 어디 보니까 여기가 허당이야. 그럼 거기다 좀 더 뿌려주면 두릅뿌리가 거리 가서 나오겠죠. 이렇게 두릅뿌리에 양분을 줄 때는, 두릅은 기본 1m는 1년 동안 뿌리가 가니 80에서 1m는 기본으로 가니, 그렇게 잘 식재 거리를 해놨을 경우에는 통풍성, 광합성, 통기성 다 좋을 때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3대 조건이 다 맞으니까.
뭐 양분 조금밖에 안 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릅순 재배지는 푹 뿌려야 된다. 허당이 좀 있으면 거기 더 뿌려준다. 뿌리 알아서 그쪽으로 더 가게. 엄나무는 한 뼘 떼고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요게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이형 1호 두릅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형 1호 두릅은요, 가을에 저 남쪽 뭐 제주도라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이 끝지적 바닷가 가까운 이 끝지적 있잖아요. 아주 따뜻한 지역. 온도로 따지자면은 10도 아래인 지역. 10도 아래인 지역은요 괜찮아요. 봄순도 따고 여름순도 따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름 내내 여름순 바짝 다 따고서 거기서 봄순까지 따는 건 아니에요. 이용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예, 만약에 봄에도 순을 따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 나무를 몇 벌만 따고 봄 이 정화순의 양분이 저장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름순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야박하게 다 땄어. 하나도 없이 다 땄어. 근데 얘에서 정화를 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봄두릅 수확도 가능하고 여름두릅 수확도 가능한 거는 영하 10도 아래쪽이다. 그 위에 쪽으로는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장이 있다라고 저기하시고, 특히 또 이제 위에 쪽으로는 온도가 이제 뭐 한 15도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12도, 13도 이렇게 하면은 강진 쪽으로는 안 됩니다. 여름두릅 종류가 근부는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거든요. 일본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올동 내한성이 근본적으로 약한 품종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가을에 지금 양분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로 왔잖아요. 그럼 걔는 이형 1호는 어떻게 가을에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은 추워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 그렇지만은 여름두릅수를 여러 번 수확을 할 수 있어서 뭐 정화순, 벼순 몇 번 따고 많은 참두릅보다 이게 더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겨울이 문제야? 딱 하나예요. 그 둑 위에다가 제초 매트 있잖아요. 제초 매트를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뿌리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 키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이 나무 대공 있잖아요. 이 나무 대공이 뿌리가 이 흙에서 뿌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여기가 뿌리가 가깝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초 매트로 덮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집이나 왕겨 있죠. 왕겨로 그냥 얄팍하게 이렇게 뭐 많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냥 외부에 찬 느낌이 바로 닿지만 않게끔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어차피 올동이 안 되니까 바짝 전지해버리고 한 부분이 마른 다음에 제초 매트로 쏴버리세요. 그리고 쌓았다가 언제 열어주냐. 봄에 3월 말에 열어봐가지고 촉이 올라올랑 말랑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열어주면은 촉이 엄청 여러 개 올라와요. 그러면 이웃농가 두릅순 딸 때 그 움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촉이 올라오는 거. 이 움순도 굉장히 실해요. 좋아요. 우리 무슨 두릅이죠? 땅두릅 수확하듯이 근데 두릅순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몇 벌 따고 그 참두릅순 수확하실 때 그 움순이 굉장히 실하게 올라오니까 그거 한 두세 벌 따서 판매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부터 길러서 5월 말부터 수확을 하시면 되고, 5월 말, 5월 말부터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초순까지 9월 10일 정도 선까지 이 옥지방을 수확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밤 기온이 이렇게 쌀쌀해지잖아요. 밤 기온이 내려가면 얘네들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게 올라오면은 약간 질겨져요. 수확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더디니까는 쑥쑥, 원래 촉이 이만큼 한 게 이틀이면 수확이 가능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올라오니까는 질기죠. 그래도 일부 좀 수확을 해서 좀 식당 예약하시는 식당에다가 부침도 좀 해달라 했고, 좀 메뚜기 맛 좀 드시라고 소부침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찬바람이 드는 시기에는 약간 질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상품성 있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드물어진다는 거. 그래서
9월 초순경에 수확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릅순 저기 두릅, 참두릅 이야기 그리고 엄나무 시비, 이영두릅 월동 준비 이렇게 다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전지는 품종을 말씀해 주세요. 이형 같은 첫 해는 어차피 월동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에 바닥 전지 다 해가지고 바닥 전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닥 전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가지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재 번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번식 속도가 얼마만큼이냐면요. 그러면 또 한 평에 한 3주가 심으실라 또 이렇게 하나를 심어가지고 바닥 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차에 폭이 이만큼 넓어지고 3년 차는 이만큼 넓어져요. 이제 거기에서 순을 좋은 걸 수확하려면 재배자님이 가지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순이 좋은 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솎아야 돼요. 솎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막 한꺼번에 막 저는 가능하면 밀식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키워보시면 알아요. 두릅 종류들은 상당히 빠르게 뭐 올해 엄나무처럼 올해 가지가 하나면 그 다음에 3개가 되고 3개가 6개 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두릅은 전지 방법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두릅은 번식하려고 태어난 애들처럼 그런 품종들이니까 절대로 일식하면은 안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참도로 저기 수확을 하고 언제 몇 월달에 던지는 아이고 참두릅 잘 키우려면 첫 해는 수확하면서 바로 잘라주는 게 최고지만은 일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오전에 참두릅 수확을 했어. 그러면 이거 겨순 첫 해는 겨순 안 따고 나무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해 겨순까지 따자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첫 해 정화순 따고 뭐 측가순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한두 개 따고 전지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올 가지 몇 개가 더 잘 실하게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하는 게 낫지 그거 욕심 부리고 있다가 그 다음까지가 부실하게 나오면 그게 더 계산상 안 맞죠. 그래서 두릅순이든 엄나무순이든 전지는 언제가 제일 좋냐 따자마자 바로 해주는 게 최고죠. 왜냐면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 밑에 뿌리한테 이 가지는 뿌리는 가장이에요. 뿌리는 가장. 우리는 사람은 머리가 여기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로 생각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뿌리가 머리예요. 뿌리가 주된 역할을 하고 이 나무 가지나 이런 걸 조정을 하는 게 이 뿌리예요. 이 가지가 오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이 뿌리는 부담이 돼요. 이 뿌리에서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할게요. 가지가 있어. 땄어. 근데 이 뿌리는 이걸 키울 줄 알고 계속 양분을 올려. 근데 바로 따자마자 잘랐어. 그럼 얘가 뭐를 해요? 새로운 싹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따주는 게 최상이다. 높이를 얼마큼 잘라요? 바닥에 품종이 어떤 거예요? 이형이죠. 참두릅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거를 가지를 엄청 많이 늘려가지고 개수를 많이 늘 거야. 번식을 확 시켜갖고 빼곡하게 만들 거야. 뭐 순 크기 상관없어. 난 많이 딸 거야. 이러면 바닥을 쳐내면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를 올려요.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여기서 바닥 전지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또. 왜? 얘네들은 일단은 올라가고 그 생육의 리듬이 깨져요. 두릅은 원래 본능적으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나무 하나가 있으면 최소한 20cm, 30cm, 50cm 거리 띄고 새끼를 올리거든요. 근데 바닥 전지는 흐름을 딱 차단했기 때문에 그 20cm, 30cm 이거 개념 없이 마구 콩나물처럼 올라와 버립니다. 바닥 말고 위에 자르면 몇 cm 자르요? 위에서 자르는 거는 다 말이 틀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닥에서 딱 올라오면은 곁눈이 보이잖아요. 이 치가 곁눈이라고 해도 치가 있죠. 이 바닥에 이 치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내가 가지를 2개 남긴다고 해서 2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3개 남긴다고 3개 나오는 거 아니고 저는 항상 기준선을 저는 5cm 저는 짧게 잘라요. 근데 손님들한테는
그냥 한 뼘 정도 자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뼘 정도 자르면 모든 두루 하고 엄나무 전지는 사선 전지를 하시는 건 아시죠? 약간 비스듬하게. 요즘에는 듣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살짝만 사선 주고 나서, 근데 첫 해는 제가 해본 바로는 이른 봄에는 자르면 바로 수액이 올라와가지고 코팅으로 싸가지고 마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저기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어차피 자르는 거 이렇게 잘라두고 나면은 늦게 자른 사람하고 빨리 자른 나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바빠서 못 잘랐어. 그래서 나중에 자르잖아요. 그러면 양분을 너무 많이 쓰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면은 액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5cm, 10cm가 말라요. 근데 빨리 잘라주면 빨리 아물어요. 덜 말라요. 그래서 일단 빨리 잘라주기.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는 나무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크게 잘랐어. 어떤 사람은 짧게 잘랐어. 그러면 짧게 자르고 높게 자르고 차이점이 분명해요. 뭐냐면 여기 뿌리가 가정으로 따지면 여기 뿌리가 아빠야, 여기 자식이야. 근데 이 아빠가 여기 엄마 아빠가 양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에서 이렇게 길게 잘라 놓으면 여기까지 가서 먹여갖고 이렇게 가는 게 낫겠어요? 여기에서 바로 먹여갖고 바로 가는 게 낫겠어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에 양분 전달은 빠르고 목대는 더 크게 자라고, 결과적으로 크게 잘라놓으면 키가 더 클 것 같지만 짧아야지 분지되는 가지가 더 높게 올라가고 더 신하게 올라간다. 왜? 양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해 이만큼 잘랐는데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자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요 아래에서 또 눈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그 옆에 저는 여기에 그 전에 여기에 잘랐더라도 요 아래 충분히 가지 나올 자리가 있고 또 옆에 괜찮은 애가 옆에 나왔어. 요것도 살려야 돼. 이거를 여러 개 살리고 이거를 여러 개 놔두고 이거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2개만 해갖고 실한 거 나와라. 요거 키워서 차세대에 이제 일꾼들을 키울 거니까 할 때는 요 위에서 전해에 잘랐더라도 저는 아래로 자릅니다. 절대로 우로 계속 안 키워요. 일반적으로 여기다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도 잘라야 돼, 여기도 잘라야 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전에 여기다 잘랐어도 그 다음에 여기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첫 해 전지잖아요. 2번째 전지일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번째 이제 2년 3년이 돼가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나이가 들면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얘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얘를 내 집안에 장남 키우듯이 장손을 키워요. 그리고 얘는 슬슬 한 3년 4년 차 되면은 얘를 제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장남을 키웠어. 얘 장남을 또 2년 3년 키워서 그 옆에 있는 거를 또 키우고 얘 없애고, 얘 없애면 여기서 또 나오면 그거 키우고 해서 엎지 않고 계속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전지가 또 하나, 전지가 길면 길어질수록 나무가 이 생육 상황이 안 좋아지면 꽃을 피워요. 꽃 피우면은 혹시 꽃대 이제 보이시면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뭔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고기를 벼순이라도 좋은 거 올라오게. 정화순이 안 좋게 올라오면은 벼순이라도 칠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꽃을 키웠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해 농사 안 되는 거니까 꽃대 올라오면 무조건 두릅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꽃이 지금 잔뜩 펴 있는데 보니까. 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두릅나무의 꽃은 어떤 역할, 두릅나무에 꽃이 핀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두릅나무에 꽃이 피는 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얘가 지금 뿌리에 문제가 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곧 죽을 걸 감지하고 마지막 종자를 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게 있고요. 관리를 잘 안 해서 나무를 숨만 따먹고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느껴져서 꽃을 피우는 나무는 죽어요. 그 해나 그 이듬해 봄에 다 그냥 뚝정이 나고 그해 가을에 죽어. 그런데 전지를 안 해가지고 2년 3년 됐는데 숨만 맨날 따먹고 놔두면 맨날 꽃이 피어. 요건 안 죽거든요. 근데 나무가 순이 부실해요. 맨날 옆에 것만 따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놔두면 또 꽃 피면 또 옆에 거 조그마한 거 따먹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다 밑에서 다 잘라가지고 다시 올려주면 되고요. 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릅나무가 꽃이 핀다는 거는 다른 품종은 전 몰라요. 단농사는 안 지어봐서. 두릅나무가 꽃이 핀다 그러면 이 뿌리에서 올리는 양분, 이 광합성에서 있는 양분 모든 100%의 에너지를 꽃에다 보내버립니다. 꽃에 집중해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도 더 잘 자라야 되고 여기 안 가요. 꽃에다가 모든 100%를 올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시키려고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꽃은 보이는 족족이 따놔야 된다. 꽃이 위에만 열리는 게 아니고 치가에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랫부분 이파리 사이에도 열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 뼘 이상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잘라버리면 요 아래 거 위에 거 정화 없어진 대신 치가가 또 튼실하게 또 얻을 게 생깁니다. 일단 자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직장 다녀서 제초 작업을 잘 예. 제초 매트를 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비를 해서 한 2.2m 정도 이렇게 볼을 파고 예. 그러니까 그 위에다 이제 제초 매트를 깔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언뜻 제초 매트 말씀하셔서 예. 멀칭을 하면 이렇게 썩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예. 지금까지는 뭐 한 80~90%는 살았어요. 묘목으로 했거든요. 올해. 묘목으로. 근데 참나무도 있고 그리고 엄나무도 있고 예. 그리고 이형은 뭐 별개고 그랬는데 이제 좀 벗겨낼 때 원래 생각은 한 1m 정도만 벗겨내고 나머지는 좀 놔둘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배지를 저는 멀칭을 풀 매는 게 너무 고단하게 저는 풀을 다 매는 스타일인데 풀 매는 게 너무 고단할 경우에는 고랑이 덜 메워지기도 하면서 풀도 덜 매게 우리가 주로 고랑 풀 매느라고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멀칭을 하잖아요. 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두 끝을 덮는 방식으로 멀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반대로 고랑 남기듯이 두 위에를 남겼잖아요. 그럼 번식할 거 다 번식하고 통기성 뿌리 호흡 잘 되고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 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두 끝을 하면 좋은 점이 물이 살살살 흘러가면서 광수랑에 있어도 크게 유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반 메워진다 그랬는데 많이 예방이 되죠. 그거 하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95% 차각막 있죠. 저도 이거는 오래 배웠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저희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아래 보면 두릅 재배밴드라고 항상 초대장을 올려놓는데 거기 회원분 중에서 올해 어떻게 하신 분이 계셨냐면 95% 차각막을 이렇게 먼저 둑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큰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핀을 찔러서 다 씌워. 그리고 나서 둑 위에 내가 심고자 하는 부분을 토치램프로 툭툭 지지고 다니면 구멍이 뽕뽕뽕 나잖아요. 그리고 불로 지졌으니까 이거 오래기도 실올도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지지면 구멍이 커지잖아요. 이왕이면 좀 거기는 풀 매달아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간격 딱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심었는데 그분은 풀을 한 번도 안 미시더라고요. 여기 위에만 미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통기성 해소가 되잖아요. 통기성. 그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95% 차단이니까 풀은 안 나와. 통기성 차단돼. 그리고 비 오면 비 들어가. 증발 잘 돼. 그리고 또 보습이 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소가 되니까 저도 그 방법에 대한 그 유혹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기왕에 이제 저는 했잖아요. 또 벗겨내는 건 언제 벗겨내요? 지금 두 위에 쪽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원래 벗겨내려고 했으면은 지난해 고온기에 벗겨냈어야 돼. 고온기에. 아직은 다 살아있는. 예, 고온기에 저기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사람이 함정이냐면 자기 자만이 생기냐면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그렇게도 상관없던데 그런 피해는 언제 오냐면요. 딱 아다리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 묘목업 하시는 어떤 분이 풀 때문에 멀칭을 싹 했어요. 그 예약을 다 했어. 여름 되기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게 여름 지나고 나서 그게 전멸을 한 거예요. 왜? 그 해에 그분은 항상 그렇게 했지만 그 해에는 아다리가 된 거예요. 물이 충분히 막 질척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태양열이 하니까 이 비닐 멀칭 속에서 끓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해에 내가 복이 없었던 거죠.
하늘이 안 도왔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이라도 빨리 벗겨내는 게. 지금은 벗겨낼 일이 없죠. 이제는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지금부터는 겨울철에 좀 도움이 되지. 이제는 도움이 되지. 나쁠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좀 봄에나 벗겨내는 게. 여름 직전에, 장마철 직전에, 정말 예, 장마철 직전에, 장마철 직전에 아니면 그 나무 뿌리 반경에만 이렇게만 열어주면 되죠. 오려서. 이제 번식하라고. 그러니까 번식하라고 번식해야 되니까 그 주변을 충분히 볼은 다 놔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지금 이분이 질문을 하신 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릅 재배하고 엄나무 재배를 엄나무는 포함이 안 되고 두릅 재배를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워낙 번식력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1m씩 간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전면을 다 덮어요 나무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아까가 더 투명한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 안 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그 제초매트 고랑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애가 안 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은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래서 길은 나는 아무리 풀 매지 말라 해도 저렇게 올라왔고 이러면 나는 중간에 들어가서 한 번씩 풀을 봐줘야겠어. 그런 길 통로를 확보를 하고 싶다면은 제초 매트 그 한 4, 5년씩 둬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 덮어가지고 거기에는 안 올라오게 해야지만이 도움이 되지. 나중에 두릅 재배지 아무리 둑 만들고 뭐 해놔도 얘네들 본성이 우죽순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퍼져요. 고랑 만들어놨으니까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이듬해 고랑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사람은 여기만 심어놨는데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듬해 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고랑에 두릅이 나와서 그 뿌리하고 둑 위에 있는 뿌리하고 연결이 되면은 습해가 되죠. 내가 둑을 높여놔서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이 타고 들어가서 그거 항상 유념해 두셔야 돼요. 고랑을 끼껏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병이 생겨서 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고랑은 매트로 덮는 게 유리하겠죠. 나무 올라오지 않게. 엉뚱한 데서 둑 잘 만들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더 있으면 네. 네. 두릅 씨앗 받아가지고 개갑타 시켜가지고 흐르는 물에 7, 8일 동안 울거렸어요? 아직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말린 거는 발아야 힘들어요. 말린 거는 두릅하고 엄나무 씨앗은요 말리자마자 이 과육이 바짝 말라갖고 오갈피 씨 다 씨앗 종류들은 따자마자 바로 그 과육 있잖아요. 그거 다 벗겨가지고 안에 알맹이 빼가지고 퐁퐁에다가 그 위에 유분기 싹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망에다가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개울가에다가 놔둬갖고 저기 하던가 아니면은 물을 계속 교체해 주던가 해서 한 며칠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래하고 섞어서 냉동실에 넣거나 아니면은 땅속에 묻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땅속에 묻어가지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냉장 처리했다가 약간 또 저온 처리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휴먼 타파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하는 적인데 저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봄에 좀 꺼내가지고 제 경험으로요. 저희 똑같은 씨앗 갖고 몇 분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이 살렸고 다른 분은 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흙을 사용했냐면 저 산밑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산마사 있잖아요. 양분 아무것도 없고 오염 안 된 거 산에 막 흘러내리는 그거 포트에다 넣어서 거기에다가 그거 심어가지고 흙은 덮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차광막 75% 씌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리고 덮어놓고 물을 한번 줘놓고 비닐 하우스에 비닐 덮고 차광막 하나 할 때 이렇게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비닐 해놓고 차광막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빨리 안 말리거든요. 이거 비닐 해놨기 때문에 습이 발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주 콩나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양두릅이라고 있는데 순이 뭐 이렇게 주먹만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지금 제 키보다 더 크게 작년에 발화시켜서 올동 밭에서
7월달에 심어가지고 올동 우리 전방 내륙 재배지가 23도 이상 가거든요. 거기서 올동 확인하고 올해 다시 옮겨 심어서 지금 이만큼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씨앗 종류들로 뭘 하고 싶으시면은 절대로 따자마자 바로 다 과육 벗겨내고 씨앗을 빼야 된다. 그리고 호호를 깨끗이 씻어서 망에 드롭씨앗은 워낙 작아서 망에 들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을 여러 번 교체를 한 일주일 정도 해줘야 된다. 스타킹에 넣어가지고 재운 걸 담가놓고. 아, 예. 졸졸졸 흐르는 데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게 최고죠. 저는 그 변기통에 담가놨었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수영주로 풀이 그 굵은 불치는 언제 해요? 봄에야. 봄에?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가을에도 판매를 여름 드롭 종류 그 전에는 정강을 팔았거든요. 그거를 가을에도 판매를 해보고 봄에도 판매를 해보면 내한성이 약한 애라서 가을 식재가 실패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굴치해서 캐자마자 바로 보내는 방식을. 그래서 소독해서 바로 심는 거예요. 이제 잘라서 소독해서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네. 소독을 해서 보내는 건 아니지? 저희는 대파 묶어서 보내듯이 길이대로 그냥 보냅니다. 만약에 이게 있어요. 전군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형 두릅이든 일반 두릅이든 가격 차이가 잘라서 보내는 거하고 안 잘라서 보내는 거하고 잘라서 받은 것이 100만 원 들 거라면 안 잘라서 보내면 50만 원이에요. 내가 50만 원 번다 생각하고 직접 자르세요. 가격 차이가 2배입니다. 지금 이형 두릅 키로당으로 해서 80개로 크게 잘라도 개당 600원꼴이거든요. 620원꼴이에요. 근데 지금 사시면은 뭐 어떻게 해도 1200원, 양이 많아도 1200원, 양이 적으면 저희도 1300원, 1500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심을 거 정도는 잘라면 먼저 남는다. 아, 나 돈 벌어야겠다.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힘듭니다. 그래도 손님은 단가격이 드니까 좋고 저희는 일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 서로 돕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심은 지 3년 정도 된 거를 내년 봄에 따고 전종을 한다 그러면 땅 높이를 어느 정도 전종? 3, 4년까지는 가지 받으시다가 한 4년 차부터 나무 보면 이제 얘 없애야 되겠다 싶은 순간이 와요. 느껴져요. 이제 2, 3년 하시다 보면 그때 바닥으로 쳐내버려야죠. kup지를 해서라도 잘라내야죠. 그리고 옆으로 올라오고. 아니요. 옆에 이제 새로운 애들이 있어요. 걔는 이미 죽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올라와요. 어린 1년생, 2년생 바닥전지하고 수령이 돼서 하는 애하고는 틀려요. 걔는 이미 다른 쪽으로 이미 다 분사해 있기 때문에 또 경우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저 아래쪽까지 가면서 그냥 들리시는 분은 들리시고 뭐 안 들려서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설명하면서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겠습니다.